네, 어제부로 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신 예약률도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서 격리 없는 해외 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7월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서 수도권의 식당이나 카페, 노래 연습장,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자칫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함께 따라붙고 있는데요. 자, 이분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백영택 대외협력총괄반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질병관리청의 백영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장님.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외 여행, 이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그리고 여행 안전권역, 이 대상지로 이렇게 선정을 했던데 좀 구체적인 기준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그 국민들께서 그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까지 다 하시고 그리고 한 2주일 정도 기간이 지나시면 항체가 형성이 돼서 예. 이런 경우에는 뭐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출장을 가시거나 해서 해외를 나가셨을 때 나가시고 다시 귀국하셨을 때 국내에서 이제 자가격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돌아오셨을 때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지만 해외에 갔을 때 외국에서 혹시 자가격리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정부하고 상대국 정부하고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예방접종을 했으니까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상대국에 갔을 때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바로 뭔가 사업들을 하실 수 있도록 또는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약속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지금 확진자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예방접종도 했으면 사실 상대국도 그 정도로 안전한 국가여야 우리가 서로 믿고 상호 간에 국민들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라든가 이런 방역 조치를 완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봤더니 대상이 될 만한 나라들이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뭐 싱가포르라든가 대표적으로 아마 싱가포르가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싱가포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령 뭐 괌이나 사이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시기도 하고 그쪽에 그 방역 상황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곳들 이런 나라들을 선정해서 지금 협의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 백신 1차 접종이 아니라 2차 접종까지 끝난 사람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차 접종까지 하시고 2주일 정도가 지나셔야 저희가 항체가 형성된다고 말씀드려서 2주가 지나신 2차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나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여행 일단 단체 여행부터 추진하는 거예요? 저희가 상대 국가의 그 방역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전하긴 하지만 혹시 우리 국민이 해외 여행을 가셨을 때 위험한 곳에 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같이 가시는 분들 중에 한 분 정도가 방역 그 담당을 하실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 근데 그게 가족끼리 가거나 개인이 가면 그게 어떤 분을 방역 지정자로 지정하기가 어려워서 단체 여행으로 하게 되면 여행사의 가이드나 이런 분들이 아마 그런 방역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백신 접종 예약 명단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이제 그 자주 발생한다 이런 그 이야기가 들리던데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초기에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예약을 하고 접종하는 게 사실은 그동안에 없었던 일들이라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문제가 좀 나타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커다란 기업 같은 경우엔 그 사내에 의원급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 안에 사내 그 진료소 같은 게 있는데 저희가 그 사내 진료소 안에 계신 의료인들은 우선 접종 대상으로 저희가 먼저 예약을 받고 접종을 하는데 그게 그 회사 회사 코드 같은 게 그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안에 있는 부속의원하고가 같은 회사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이 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발견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좀 정정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은경 청장이 7월 중으로 사전 예약자들이 반드시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50만 회분 이상 부족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게 지금
저희가 그 60세 이상 저희가 예약을 받다 보니까 예약률이 이제 80.6% 굉장히 높은 국민들께서 참여를 해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접종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백신 물량에 비해서 한 50, 그러니까 10% 정도가 예약을 더 하신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LDS 주사기라고 해서 왜 좀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예. 통해서 하면 보통 10%에서 한 15% 정도는 더 접종을 네, 하실 네. 수가 있을 네,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가능할 것 같고 혹시라도 만일에 상황이 안 돼서 그분이 6월에 당초에 예약하셨던 대로 접종하지 못하시게 되면 저희가 7월 초에 다음 물량으로 최대한 빨리 접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지정된 예약 기간에 저희가 안내해드린 대로 오셔서 접종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물량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LDS 주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량 부족하는 부분들은 없도록 할 것이고. 근데 그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주사기가 부족하다는 보도도 있던데 맞습니까? 주사기는 아마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보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배송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일부 지역에서 그 배송하는 단계에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주사기의 경우에는 전 국민들 예방 접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계속 구매해서 계속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한 5개 회사 정도가 이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부분만 설명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여름이 되면서 이제 그 피서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나 이런 뭐 이제 피서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역의 주민들을 좀 우선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던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다양한 지금 우선순위에 대한 건의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면 제주도나 이런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으니 먼저 맞춰달라 아니면 특정한 뭐 의료적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 먼저 맞춰달라 하시는데 저희가 앞에서 처음부터 그래서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런 그 원칙들을 만들어서 고위험군이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부터 예방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새로운 기준들을 가지고 자꾸 뭔가 변화를 하는 것들은 아마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기존의 원칙대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그러한 중간에 우선순위를 변경해야 될 상황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그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변경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 발표드렸던 원칙대로 그 순서대로 해드리는 것이 아마 국민들의 혼란이 없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그 타이레놀 같은 해열 진통제 있잖아요. 네. 이걸 그러니까 접종 전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언제 먹어야 되는 겁니까? 해열 진통제는 백신 접종하시고 난 다음에 발열이나 근육통 증세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접종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접종 전에는 굳이 그러니까 그 복용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게 무슨 몸에 좋은 보약도 아니고 그러게요. 미리 예방적으로 드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증상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드시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접종 전에는 드실 이유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자,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백영택 대외협력 총괄 반장이었습니다.